솔직히 요즘 치과에서는 틀니를 잘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사실 틀니는 이 씹는 힘이 턱뼈에 직접 전달되지가 못하고 잇몸으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이 씹는 힘이 자연 치아의 채 20%도 되지 않거든요. 이에 반해서 는 쉽게 말해서 움직이지 않는 틀니다 라고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자연 치아에 가까운 씹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음식은 큰 불편 없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재료 같은 경우에도 일반 틀니는 레진, 즉 플라스틱에 가까운 재료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는 지르코니아라는 재료를 사용해서 더 단단하고 더 오래 갑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아마도 이 틀니가 불편하지만 원래 이런 건가 하면서 참고 쓰고 계시거나 이 틀니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겁이 나서 찾아보셨거나 이 자녀분 입장에서 부모님께서 식사를 편히 틀니로 못 하시는 것을 보고 뭔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 중이시거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딱 한 가지 약속드릴게요. 틀니가 왜 불편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드리고, 그리고 요즘 많이 선택되는 대안인 이 임플란트 틀니 그리고 프라치에 대해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면 좋은지까지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6년차 치과의사 장윤주입니다. 이 틀니가 원래 불편할 수밖에 없는 5가지 이유. 첫 번째는 뺐다 꼈다 하시는 불편함인데요. 이건 적응에 따라 조금 나아질 수 있지만 없어질 수는 없는 불편함입니다. 그리고 외출 중이나 모임 자리에서는 이게 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죠. 틀니를 아무리 잘 맞추더라도, 틀니가 아무리 잇몸에 잘 밀착이 돼 있다 하더라도 이 미세한 틈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힘이 잘못된 방향으로 딱 걸리는 순간, 특히 단단한 음식이나 끈적한 음식에서는 틀니가 툭 하고 움직이거나 빠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죠. 세 번째로 틀니는 이 음식물이 끼고 잇몸이 쓸리고 상처가 나기 쉽고요. 네 번째로 발음과 미각 문제, 즉 발음이 뭉개진다, 음식의 뜨거움, 차가움, 그리고 맛을 느끼는 이런 감각들이 둔해진다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치아가 빠진 자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잇몸뼈가 점점 흡수가 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틀니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처음에는 잘 맞더라도 헐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온 것이 바로 이 임플란트 틀니, 즉 오버덴처인데요. 이 틀니의 단점을 완전히 0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불편함을 어느 정도 줄여줄 수가 있는데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 전체를 다 임플란트로 심는 게 아니고요. 이 턱뼈 중에서 가장 단단하고 안전한 자리에 임플란트를 2개에서 4개까지만 심습니다. 그리고 이 틀니 안쪽에 똑딱이 단추를 붙여서 이 임플란트에 딸깍 끼우게 되면 훨씬 단단하게 고정되는 방식이죠. 즉, 잇몸 위에 그냥 얹히는 구조가 아니라 기둥에 단단하게 결합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임플란트 틀니는 이 전체 임플란트가 비용 또 체력적으로 부담스러우신 분, 이 잇몸뼈가 이미 많이 녹아버려서 이 전체 임플란트는 어렵다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 이 아래턱처럼 특히 불안정한 틀니 때문에 고생하시던 분, 또 이 실제로 뼈가 부족해서 어금니 쪽에는 심을 공간이 거의 남아지를 않고 앞니 쪽에만 심을 뼈가 남아있으신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게는 앞니 쪽에 임플란트 2개씩만 심어서 임플란트 틀니를 해주시게 되면 이런 일상생활이 크게 바뀌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기존의 위턱 전체 틀니 같은 경우에는 입천장을 넓게 덮어야만 하는 경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맛과 발음 그리고 답답함이 큰데요. 이 임플란트 틀니는 설계에 따라서 입천장을 넓게 덮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편해지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임플란트 틀니도 단점은 반드시 존재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은 임플란트 틀니도 결국에는 틀니라는 점입니다. 이 대부분의 임플란트 틀니는 이 일반 틀니와 마찬가지로 그 재질 베이스가 플라스틱 계열입니다. 그래서 너무 단단한 음식 그리고 무리한 사용이 반복이 되다 보면 이 틀니 자체가 금이 가거나 마모되고 깨질 수가 있는데요. 오히려 일반 틀니를 쓰시던 경우에는 이 단단하거나 딱딱한 음식을 애초에 시도를 하지 않아서 이 틀니가 덜 깨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임플란트 틀니는 잘 씹히기 때문에 무리하시다가 틀니가 깨지는 경우도 발생하죠. 두 번째로는 이 탈착, 세정은 똑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잘 고정이 되기 때문에 안 빼고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 사이로 음식물이 들어가고 염증이 생기게 되면 기둥 역할을 하는 임플란트까지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정리를 하면은 이 임플란트 틀니는 삶의 질을 크게 올릴 수 있는 옵션은 분명 맞지만 이 내 치아처럼 고정식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고정식은 뭐냐? 여기서부터가 바로 프라치 이야기입니다. 이 프라치는 겉으로 보면은 이 잇몸과 치아가 같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틀니와 비슷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차이는 첫 번째 나사랑 고정되는 고정식 보철이라는 것이고요. 이 밤에 빼서 닦는 개념이 아니라 이 일상에서 내 치아처럼 생활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이 프라치의 장점을 요약하면요. 이 고정식이기 때문에 뺐다 꼈다 할 필요가 없다. 이 입천장을 덮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발음, 이물감, 그리고 미각이 개선될 수 있다. 이 잇몸을 과하게 덮지 않아서 입술이 툭 튀어나오는 불편이 줄 수 있다. 이 임플란트가 뼈에 지속적인 자극을 주기 때문에 뼈가 흡수되지 않고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씹는 힘이 올라가서 식사의 선택지가 늘어난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럼 프라치가 무조건 정답이네요. 하지만 프라치에도 주의점이 있습니다. 프라치는 보통 임플란트 4개에서 6개 정도로 전체 구조를 지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조상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 간격이 넓어지는 구간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 넓은 구간에 힘이 집중이 되게 되면 간혹 지르코니아 같은 강한 재료라도 부러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티타늄으로 보강을 하는 것인데요. 이 지르코니아 보철 안쪽에 이 티타늄 프레임을 넣어서 이 힘이 한쪽에 몰리지 않도록 분산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일단 뼈가 좋은 곳 위주로 임플란트를 심더라도 이 전체를 티타늄 금속으로 단단히 묶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정성과 치료 효율을 동시에 노릴 수 있다는 점이죠. 다만 솔직히 단점도 있는데요. 티타늄 소재는 이 가공 장비 그리고 기술, 소재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비용이 추가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도 뼈 이식이 너무 싫으시다든지 또는 뼈 이식이 너무 어려우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한정된 개수의 임플란트로 풀아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티타늄 코어가 안전장치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틀니 같은 경우는 빠르고 저렴하지만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 임플란트 틀니, 즉 오버덴처는 이 최소 개수의 수술로 만족도를 상당히 올릴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 중에 하나다. 이 풀아치 같은 경우는 고정식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강력한 옵션이 될 수 있다. 이 티타늄 코어 풀아치 같은 경우에는 이 풀아치 중에서도 이 뼈가 부족하다든지 또는 임플란트 사이 간격이 넓어질 수밖에 없어서 파절이 우려될 수 있는 상황에서 고려되는 방식이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틀니와 풀아치 치료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16년차 치과의사 장효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